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분 대신에 김기성 전문가분 모시겠습니다. 네, 김기성의 이슈 함께 하시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1,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메타버스 혹은 NFT 관련한 이런 테마들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이런 기업들의 대표들 혹은 뭐 임원들이 그 틈을 타서 주가의 오름세를 틈 타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네. 본인이 뭐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사실 이거 해가지고 지금 돈 벌었다, 매출 올렸다라는 기업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는 많은 투자가들이 꿈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꿈을 사고 꿈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는데 막상 그 꿈을 만들어내야 될 그 해당 기업의 CEO라든지 임원 내지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윤석전 글로벌 CEO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달 초에 하이브가 NFT 그 진출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6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윤석준 글로벌 CEO 같은 경우에 얼마에 취득한 주식인가 하면은 네. 스탁옵션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1,062원에 취득을 한 주식입니다. 근데 1,062원에 취득한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41만 원이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챙긴 시세 차익이 얼마인가 하면 247억 몇천만 원입니다. 글쎄요, 뭐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파는 거 그리고 스탁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파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말하자면은 그 시점이나 네. NFT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난 뒤에 파는 것 자체는 조금 사실은 좀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글과 컴퓨터도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싸이월드 Z하고 무슨 네. 뭐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주주 특수관계 중에 하나인 헤르메스 홀딩스라는 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얼마나 팔았는가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43만 주를 전량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29억 6천만 원을 챙긴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메타버스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500만 원 갈 거다라고 판단했다면 팔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사실 그 회사의 발표에 기대를 걸고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등기 임원인 이창주 상무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보유 주식을 갖다가 한 3,000주 정도 매각을 해서 1억 정도를 챙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스의 남궁훈 대표 아시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일 날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NFT 거래소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말에 79,800이 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남궁훈 대표가 주식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이브 컴퍼니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상장된 지 한 1년쯤 되는 회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메타버스 열풍을 불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랬더니 1년 동안 우리 사주는 보호예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전무를 비롯해서 임원 4명이 모두 다 주식을 팔아치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뭐 메타버스 잘 될 거다, NFT 좋을 거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가를 조작한 건 아니죠, 물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회사에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뭐 자료를 냈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이 개인 투자가들이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다? 이거는 정말 이 주식 거래의 원칙으로 따졌을 때 좀 안 되는 부분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에 과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그런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반 투자자들만 좀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뭔가 하면은 왜 옛날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이 열풍을 타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들을 했는가 하면은 인터넷으로 전화를 걸고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현실로 갔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상상이나 기대가 실현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기대를 타고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이 지금 다 살아남아 있고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코스닥의 한 10개, 20개 업체를 갖다 골라서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은 그중에 절반 이상은 파산이 돼서 아예 흔적조차 없어진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수소까지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현재 바람을 타고 너나 나나 다 그 부분에 목을 걸고 다리를 걸치는데 이 업체들이 모두 다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성공할 거냐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 내지는 임원, 대주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개발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죠. 이것도 사실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네. 주식을 파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는 게 과연 투자일까 아니면 투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올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IPO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 개인 투자자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내년에도 굉장히 대역급 IPO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IPO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따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첫날 상한가까지 가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얼마 정도 남는가 하면요. 만약에 공모가가 100원이면 시초가가 200원이 되고 네. 200원에 30% 오르면은 2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원을 투자해서 160원을 벌 수 있는 게 공모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따상을 쳤던 기업이 올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세봤더니 누가 얘기를 하는데 10개가 훨씬 넘었다 그러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공모주에 제대로만 들어갔더라면은 네.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다 하는.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개씩만 샀어도 네. 그냥 올해 투자는 다 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남겨줬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현재 그 기업들의 어떤 가치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년에도 꼭 따상이 많을 거다라고 자신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모주는 그다지 손해 보지 않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투자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모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 내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여급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아하. LG 엔솔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고 마켓컬리, 그다음에 SSG, 그리고 CJ 올리브영,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현재 상장이 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는 아마 손을 대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 저희 오프닝벨 예전에 2부 진행할 때도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먼저 IPO 상장이 될 종목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쯤 해서 증권거래소 예비 상장 예비 심사를 네.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예상대로 통과를 한다면은 다음 달 초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1월 중순쯤 해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가장 빨리 내년에 1호 상장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대업입니다. 대업급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7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공모가 시총으로 따져서 제일 컸던 게 크래프톤이고 그게 24조 원쯤 됐습니다. 또 삼성생명이 한 22조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한 18조쯤 됐습니다. 이거 세 개 다 합친 만큼 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모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13조 원쯤 됩니다. 네. 근데 올해 통틀어서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10조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 굉장히 대여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신다든지 특히 2차 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또 GM하고 미국 시장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 내년에도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규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많이 가게 돼 있었는데 일반 네. 투자가들한테 이제는 좀 물량이 많이 가게 되고 뭐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를 네.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받는 주식 수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뭐 한 주 뭐 이렇게 받다가 네. 주식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꼭 따상이 아니더라도 이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공모주로 일단 만약에 청약을 해가지고 받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말씀 나눠볼 텐데요. 테슬라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줄 또 괴물 공장이 또 곧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자동차 공장 이 자동차 기사들 나가면서 왜 자동차 공장 화면이 가끔 나오면은 네. 로봇 팔이 용접하는 거 막 보이는 그런 네네. 화면들 아마 그렇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자동차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몸체 샷이라 그러죠. 네. 이걸 만들 때 수백 개의 금속 조각들을 붙여가지고 로봇 팔 내지는 사람이 용접을 해서 만듭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독일에다가 12월 달부터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 공장 이름이 뭔가 하면 기가 팩토리라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네. 어떤 식으로 이 차량의 샷이 몸체를 만드는가 하면은 녹인 알루미늄을 갖다가 찍어내 가지고 몸체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몸체가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로 구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이 생산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시간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 그럽니다. 이 주조 기계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알루미늄의 합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테슬라의 머스크가 네. 스페이스 X에서 이 로켓 만들면서 거기서 따온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다가 나머지 실리콘도 섞고 다른 금속들도 배합을 해가지고 주조 형태로 찍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경쟁력 그러면 단순히 전기차를 만들어낸다, 대량 생산을 한다, 많이 만든다 이것보다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차라는 그쪽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제조 과정의 혁신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얼마 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어갔을 때 네. 합당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조 과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